근데 이게 나중에 주가가 다시 10,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2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100%가 된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이스테크가 다른 5G 기업들에 비해서 왜 좀 잘 못 오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5G 종목들도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 중에서 좀 특히 에이스테크가 좀 어제 오늘 크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 지금 오늘도 한 7% 가까이 빠져가지고 지금 하락률이 좀 꽤나 큰데 이게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다른 기업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에이스테크를 매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종목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KMW랑 오이솔루션이랑. 일단은 에이스테크는 분명히 이제 5G 관련주이고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은 에이스테크는 오늘도 좀 크게 빠졌죠. 근데 이제 오이솔루션이랑 KMW는 비교적 좀 견고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출을 냈잖아요. 매출을 냈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진짜 회사로 떨어지는지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인데 KMW는 20%, 순이익률 한 16% 정도 되고 오이솔루션도 비슷해요. 한 20%, 순이익률도 한 20%로 꽤나 높죠. 반면 에이스테크는 7%, 순이익률 5%예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4,700억이잖아요. KMW 6,300억이고 오이솔루션은 2,000억으로 오이솔루션이 에이스테크보다 반절 이하로 매출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오이솔루션이 오히려 더 높죠. 이게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성비가 좀 좋다는 거죠. 똑같은 매출을 올려도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더 회사에 떨어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가치들이 더 많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을 봤을 때 에이스테크가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좀 높지 않아서 일단은 제외를 시킨 이유가 첫 번째고요. 레포트에 나온 건데 KMW는 2018, 2019, 2020 이렇게 매출이 많이 팍팍팍 늘어나는데 에이스테크는 비교적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순이익률은 더 드라마틱하죠. 에이스테크는 굉장히 KMW에 비해서 미미하게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순이익률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부채 비율도 좀 같이 봅니다. KMW 같은 경우는 200%고 200%대고 오이솔루션은 부채가 거의 없죠. 50% 이하이고 에이스테크는 400% 이하로 높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이 있고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본이 100이라고 쳤을 때 에이스테크는 부채가 400이에요. 400%.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이자로 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매출로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부채 비율이 많게 되면은 순이익률이 떨어지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많은데 돈까지 만약에 못 벌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 잠식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상장 폐지, 관리 종목이랑 상장 폐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회사라는 것이 원래 부채를 끌어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기업의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부채 비율이 없는 것은 ROE라든가 어떤 자본을 활용하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가 있고 적당한 부채 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0% 이쪽 저쪽이 좋은 부채 비율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고 에이스테크처럼 400% 이렇게 넘어가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이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저번에도 이제 다산네트웍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채인데 사채 회사가 이제 빚을 낸 건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채를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환 사채라고 하는데 이 전환 사채가 있으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주가 상승에도 탄력적으로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이스테크를 보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환 청구가 가능한 전환 사채가 한 124억 정도 있어요.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전환 사채가 있으면은 자꾸 주식이 새로운 주식들이 시장에 출회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자꾸 매도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5월 달에 들어서 전환 청구권 행사, 이게 이제 전환을 청구했다는 건데 그 이제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꿨다는 그런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새로 상장이 되고 그 주식으로 이제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거죠. 이 전환 사채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하락할 때도 조금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전환 사채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지 않냐? 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경향이 있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리픽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인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격을 재조정을 한다는 거 리픽싱이잖아요. 픽싱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10,000원이었던 주식이 5,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5,000원이 되면은 이 전환사채 사채권자들에게 원금을 보존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100주를 가지고 있던 게 리픽싱이 되는 순간 200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00원 곱하기 100이랑 5,000원 곱하기 200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은, 일반 주식 투자들은 10,000원이 5,000원이 됐을 때 50% 손하지만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전혀 손실이 없게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주가가 다시 10,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200주 곱하기 10,000원이면은 2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100%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좀 질 나쁜 기업들은 이런 전환사채를 다 발행을 해놓고 가격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서 리픽싱을 계속 시키게 되면은 자기 원금은 보존이 되는데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잖아요. 주식 수가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다시 주가를 띄우게 되면은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픽싱도 있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가 있는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지분도 잠깐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대주주 지분이 높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게 약간 보이지 않는 손처럼 어떤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주주 지분이 좀 복잡한 것들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자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KNW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30%로 비교적 좀 높죠. 뭐 절대적인 그런 퍼센트는 없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오이솔루션도 대주주가 한 20% 정도로 낮진 않고, 근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7%대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대주주 지분이 꽤 낮고, 다른 뭐 NPD나 뭐 이상한 좀 알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또 대주주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대주주 지분이 낮은 것들은 좀 걸러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 대주주 지분과 관련해서 그 예전에 라이트론이라고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이 있는데, 상장 폐지가 아니라 지금 거래 정지에 있죠. 거래 정지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안 좋은 그런 예로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 보면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그리고 전환사채 유무, 대주주 지분이 높은지, 뭐 이 정도만. 사실 이거 말고도 봐야 될 게 굉장히 너무 많지만, 지금처럼 이제 5G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몇 가지 종목을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서 최소한 뭐 막 전환사채가 있거나 부채비율이 너무 높거나 이런 경우들은 조금, 내가 이제 투자할 기업에서 제외를 하면은 너무 최소한의 큰 손실은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5제 종목들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5제 종목들이 나름 선방을 좀 한 것 같아요. KMW도 상승 마감했고, RFHC랑 이노아이리스도 좀 상승 마감을 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지만,
그래서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시장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예전에 그 650선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그 지금 한일 갈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요즘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금리 인하한 이유는 사실은 그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계속 한은에서도 낮췄는데 그런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들도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라이트론 상장 폐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다음에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 매매일지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구독자가 좀 별로 없었을 때여가지고 많이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버노트로 작성하는 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